아니, 국민의힘 당원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이동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아까 전에 채팅에 잠깐 올라왔듯이 약간 적진으로 뛰어든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보시니까 어떤가요? 문제 있죠. 문제 있지만, 지금 제가 처음에 채팅으로 윤어게인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가, 윤어게인을 옹호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나 별반 다르지 않다. 근데 이제 제가 그 20분짜리 사실 짧은 영상을 제가 하나 보고 지금 그 유튜브 선생님 채널에 지금 들어온 거라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윤어게인만큼은 보수주의자로서 외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좋아요. 잘 오셨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질문 안 하고요. 아니, 뭐였죠? 포고령에 실망했다. 그죠? 그쵸.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자, 그럼 포고령보다 일단 계엄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거는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엄 자체에 실망을 해서 국민의힘을 탈퇴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에도 어떠한 실망 요소가 있었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하셨나요? 국힘에서 1차 표결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도 안 되는 수준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1차 표결이라는 게 그 탄핵 표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 윤어게인은 아니다. 맞죠? 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계엄 자체가 실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경선 과정에서 네. 홍준표를 사실 지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대표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고 무거운 아젠다들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엄을 한 취지가 네. 부정선거의 이슈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폭정 때문에 진행했다라고도 알고 있어요. 네네. 31번의 탄핵 같은 거겠죠. 네. 네, 근데 그것을 계엄 말고는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없었는가라는 거를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안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리더로서의 아쉬운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를 다시 불러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 아, 그래서 윤어게인 아니다라는 이유가 리더로서는 자질이 의심이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부정선거는 일단 안 믿으실 것 같고. 부정선거는 총선 때 이제 들어간 그 참관인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예,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 동네에. 근데 부정선거가 나오기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힘든 구조였어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수치만 바꾸는 어떤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라서 그 정도의 시스템도 안 갇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네네. 말씀해 주신 걸로 또 질문을 좀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혹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의 리포트들이 나온 사실은 알고 네, 계시나요? 봤어요. 그거에 네네. 대해서는 혹시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투표에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함이 움직였다, 그리고 모르는 수거함이 이동되다가 시민들한테 붙잡혔다. 네. 그래서 경찰 출동도 하고 했는데 그 선관위 직원이 덮어두고 그냥 끌고 갔다. 이런 류의 저는 부정선거론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부정선거가 저는 없다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정선거로 어떤 선출직의 공직자가 당선된다고도 보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없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니까. 아니요, 부정선거론을 지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지랑 비지지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걸까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지금 뭐 선관위 시스템을 이제 들여다 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고 네. 선관위 시스템을 만약에 오픈이 돼서 이런 측면 때문에 실제로 표가 조작됐고 왼쪽으로 100만 표가 갔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게 유튜브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게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인데 20 minutes later. 만약에 부정선거를 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을지는 저도 모르고 사실은 지금 전화 주신 JK님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개표구에서 오류가 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검사를 함으로 그러므로 안전하다라는 공식은 그 사람이 섭외가 됐을지 사람은 섭외가 안 되고 사람은 깨끗이 정직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거를 결과치를 보내는 과정에서 그랬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규모가 크게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선관위 측에서 직접 나서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오픈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최대한 감추려고만 했고 오히려 헌재에서도 그것들을 막으려고 밖에는 하지 않았죠. 제대로 된 수사가 무려 7년, 8년이 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뭐 생각하시는 바 너무 존중하고요. 네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논리로는 제 생각에는 뭐 일루미나티 정도의 음모론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좀 더 뒤져보면은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각자의 생각이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으니 뭐 제 기준에서 네. 그거를 옹호하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부정선거가 아예 없을 거라는 확신도 없지 않으신가요? 뭐 그렇기도 하죠. 사실 뭐 그죠.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 너무 대한민국 한국사에 너무 슬픈 일인 거고. 그렇지만 없었다라고 뭐, 확신도 못 썼지만은 있었다라고 확신도 못하는 수준 아니신가요? 근데 저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부분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근데 신장 그런 거 같아요. 있으면 되게 큰일 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암 걸릴 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면서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죠. 일상생활이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 근데 제 부정선거에 말은 그게 대해서- 아니고 간이 아파. 십이지장이 아파. 그러면 우리 병원을 가보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인 겁니다. 선거에서의 저는 문제점이라는 뭐 당연히 겁니다. 동의하죠. 당연히 동의하죠. 맞아요. 그게 바로 근데- 선거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부정선거 조금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다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 성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을 어게인해서 불러오는 거는 잘못된 리더를 저는 불러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부정선거론을 자꾸 지지하는 것도 네. 저는 되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많은 문제점과 네. 이 수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더 큰 세력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려면 네. 부정선거론을 옹호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대변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뭘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졸라 무능력한 사람인 건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같이 결국엔 뒤에서는 한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힘이 약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하나에만 이제 초점을 낮추자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있으면은 큰일이 나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류의 정도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되려 문제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선관위가 네. 기밀이 담겨 있는 곳인가요? 선관위가 기밀이 담겨 있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네. 근데 왜 마치 기밀을 보호해야 되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선거인 명부를 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걸 그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뭐 법으로 제정돼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저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선관위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네. 법적 근거는 딱 선거- 하나 있죠. 독립된 기관. 그게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까고 싶으면 입법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법을 개정을 시켜야지 선관위를 조사를 하고 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 선관위한테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 국회의원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네, 대다수가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렇게까지 가면 이제 또 저도 할 말은 없죠. 저희가 보는 그건 관점이 모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이든 저놈이든 다 똑같은 놈들이 지금 국회에 모여서 정치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네, 진행자분께서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무슨 기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견됐으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를 명확하게 밝혀주면 되는 건데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막혀 있대요. 그럼 법을 제정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무려 지금부터 그렇죠. 10년 전부터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네네. 그걸 아무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선관위에서 오히려 윽박을 지르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고소 절차를 밟겠다느니 뭐 이런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아, 이 새끼들 다 한통속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근데 뭐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회의원 모두가 진짜 좀 한통속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수많은 사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정치 새내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포인트는 사실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다 웃고 떠들었던 너무 재밌었던 얘기는 와 1급 공무원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네.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이 정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정치에 있어서 정직함이 더 중요하지. 그 네네네. 안에서 어떠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무슨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과에서 필요한 뭐 이과 계산식을 알아야 된다든가 이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정치 경력이 많은 거 이꼬르 정치를 잘한다,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정치 경험이 아예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려를 했었던 건데 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대통령이 됐고 네.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니 그때는 이제 네. 잘하고 있다, 이대로 잘 가면 되겠다. 음. 어찌됐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있죠. 뭐 원전이라든지 뭐 친환경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네. 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나라 꼴이 잘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네. 윤석열 이제 우파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네. 조금은 이제 다시 괜찮아지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이 계엄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 근데 이걸 밝히지 않는 걸 보니 이 새끼들 다 한통속일 수도 있다. 이런 결론에 제 치달은 제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뭐 공감이 된다기보다는 그 의견을 존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게 뭐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네네. 생각을 하셔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폭정을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폭정에 대해서 인정을 네네네. 하시는 편이신가 보네요. 그렇죠. 사실 네네. 뭐 국정이 운영되기 힘들 정도로 31번의 사실 탄핵을 진행한 것도 사실이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뭐 몰랐었지만 우리가 네네. 그렇게 탄핵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네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간에 탄핵을 그렇게 한 거는 저는 무리가 있었고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엄을 했다까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네. 폭정은 인정을 이제 네, 하시는 그럼요. 편인 거고 협치를 해야 하는데 협치를 안 했다. 협치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아니요, 그 협치를 안 했다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왜냐하면 당시 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설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었던 야당이 정권을 이제 잡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도 한 그거를 마디만 빼고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네네. 뭐 협치가 안 되고 지금
탄핵이 남발됐고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실망하고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네.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어떤 카드를 통해서 그게 네. 정치적 계엄이든 아니면 실제 계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든지 간에 현재 정권의 이재명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계엄을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을 할 때 네. 제 기억에 4주인가 그 다음 달인가에 이재명 선고가 있었어요. 계엄을 안 했으면 저는 이재명의 결과값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하는 요건들은 다 갖춘 건 사실이나 몇 분 만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계엄을 했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때 계엄을 안 하고 그냥 조금 더 있다가 이재명 재판에 대한 선고가 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거라도 좀 나오고 난 뒤에 했어도 상관없지 않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막 지금 당장 조급하게 해서 그르치는 일 중에 저는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주당 네. 안에 있는 문제점이라는 걸 세 가지만 뽑아보시면, 아니, 한 두 가지만 큼지막한 거, 가장 큰 문제점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뭐가 있나요? 아니 민주당은요. 저도 민주당을 싫어했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이 새끼들 아니다. 자꾸 착한 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선이 아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보 분야죠. 그렇죠. 안보 분야죠. 안보 분야죠. 네. 자, 안보에 대해서 지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보를 풀어버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게 그렇게 좀 단답으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 부분인 게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적화통일을 원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아까 여기 채널에 들어왔을 때 군 드론 없앤다고 하시는 얘기를 하고 계셨었거든요. 맞아요. 해체된 부대들이 많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거 이꼬르 안보에 큰 위협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보라는 것은 느슨할수록 좋나요? 강할수록 좋나요? 그거는 지금 조금 워딩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국방력이라고 생각하면 국방력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그럼 안보는요? 안보는 유연할수록 좋은 거고요. 유연할수록 좋다. 네. 약간 이제 왜 생각이 다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저의 입장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부정선거의 부분은 일단 아까 저랑 깊이 얘기 나누셨고, 그리고 안보가 저희는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무슨 서한이든 아니면 무슨 방송이든 해가지고 맨날 우리한테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이었으면은 저도 이제 이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하고 있고 계속 수시로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작년부터 특히 올해까지 해서 되게 수십 번 계속 나오고 있었고, 한마디로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안보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다, 아니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국방력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도 강해야 되는 건 맞죠. 안보라는 말 자체가 안전 보장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자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는 맞으나 네.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냐.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편이네요. 아니, 자꾸 핵을 쳐 만드니까. 맞아요. 핵을 처음 만들고 맨날 북한군을 맨날 있죠. 우리한테 넘겨오니까 걔네들 엄청 강하잖아요. 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핵을 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핵이 굳이 아니더라도 군사를 이용해서 침범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군사 도발로. 네. 그리고 연평도 편안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아예 국지 도발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국지 도발을 할 수도 있고. 네. 네. 저들은 이미 붕괴하고 있으니까 뭐 그거에 네네네. 대한 증언은 탈북민들한테 수시로 나오고 있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뒤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진짜? 짓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강대강으로 갈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대강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 말씀은 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강하면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각자의 전쟁은 생각이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맞아요. 일어나면 안 네. 되는데, 근데 네. 우리가 강하고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 저들은 무조건 우리를 안칠까요? 반대로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돼요. 저들은 뒤에 갈 데가 없어요.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우리는 고기도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대요. 김치랑 밥만. 네. 이미 저기에서 거의 생지옥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저쪽 나라는 잘 살고 있네. 바로 국경선 너머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는 뒤지는 거 똑같으면 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은 계엄 자체를 실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요, 이제 제 생각을 쭉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계엄을 했던 이유는 뭐 부정선거 요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네. 큰 거는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느슨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거의 해치 수준으로 풀어버리는 이유가 북한한테 우리를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인즉슨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민주당은 높은 확률로 북한의 간첩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들이 네. 이제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 그 권력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남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것도 조금의 영향력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뭐 이런 폭정을 휘두름으로써 아예 국정을 마비를 시키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정선거로 인해 저들이 저 자리, 권력자의 자리를 꿰차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털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게 잘못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타당했고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는 그게 참 뭐 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론적으로는 되게 납득이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계엄은 잘못됐다. 이게 그냥 막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좀 아쉬워요 저도.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쉽네요. 계엄을 터트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다 인정한 건다고 했을 때 네. 그럼 계엄을 때려서 선관위의 정보를 가지고 나왔나요? 못 나왔죠. 그게 정말 못 아쉽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열받는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맞아요. 열받죠. 그건 열받는 포인트지. 그래도 그 왜 못 갖고 나왔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말씀해 주실래요? 저기 선관위에서 서버를 갖고 나와라 명령을 받은 네네. 군인이 그 사람이 재판에서 증언하더라고요. 선관위를 터는 것은 불법인 것 같아서 명령 이행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못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네. 그 어이가 없는 포인트인 거거든요. 저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계엄밖에 없어. 네. 그래서 딴 거 다 때려치고 네.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 서버를 좀 들여다보고 싶어. 네. 그래야겠어. 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그 계엄 서버를 가지러 가는 사람한테는 이거 항명 약간 멍청한 새끼가 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군 조직상 명령 내려오면 그냥 하면 되는데 멍청하다기보다는 저희 빨갱이지 않을까요? 뭐 좋습니다. 네. 그 새끼가 하필 빨갱이였던 건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아니,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됐을까요? 결국에는 내부에도 첩자가 있었다는 소린데 내부 첩자가 이제 내부 첩자라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뭐 내부에 첩자가 있다,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거는 네. 뭐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의심해 볼 수는 있어요. 저도 뭐 그거 동의합니다. 네. 근데 어떠한 팀장이나 리더가 어떤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근데 그건 또 케이스가 또 다른 게 회사의 네. 프로젝트에서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 실력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실수를 안 할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회사의 이제 프로젝트인 거고, 이번에 계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실력이 없거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로 치면은 경쟁자 측 회사의 스파이가 여기서 팀장을 하고 있다가 그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그 회사의 기밀을 유출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에는 계엄이란 카드가 너무 센 카드다.
근데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해를 이제 해보시려면은 아주 옛날 1900년도 때부터 80년도 때부터 계속 시도하고 있던 공작들이 야금야금 잠식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했었던 일들, 정책들, 그 전에 김대중이 했었던 일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야금야금 지금 민주당이 뭐 우리나라 안보를 열어버리는 것처럼 걔네들부터도 계속 열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린 틈으로 계속 간첩 같은 인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넘어올 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차장이었던 사람이 뭐 그랬던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실하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계속 부식을 시켰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제가 거예요. 궁금한 게 이건 몰라서 또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홍장원이 네. 메모지가 결국 없는 거잖아요. 쓴 게 그렇죠. 지렁이 쪼가리나 내놓고 했던 게 맞아요.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 다음에 뭐 홍장원한테 어떠한 무슨 처벌이 내릴 거냐 이런 것도 지금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법부까지도 먹혀 있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계엄 얘기 때문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네네. 계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최후 변론할 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결국 최후 변론이었어요.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저거 진짜 혼자서 뭐 외롭게 싸웠네 뭐 이런 류의 여론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국민한테 알리고 싶었으면 사실 계엄 말고 그냥 대통령 담화문 발표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국민이 깨어났을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를 해체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계엄이 되게 필요한 경우였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거기서 안보 해체라는 것도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안보가 해체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해체됐다고 막 해체하려고 하고 있죠. 아니 드론 사령부가 없어진다고 안보가 그러니까 안전보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줄어들죠. 그리고 늘어나지는 않죠. 절대로. 그럼 그 전에 없었을 때는요? 드론 사령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드론 자체가 무기로 사용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얼마 안 된 건 이런 이유인 거고,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드론 사령부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네. 아직도 언론 본다고도 욕먹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드론 사령부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또 자, 드론 사령부 오케이 말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러면 저희는 계속 올리는 일만 해야 하는 걸까요? 낮출 이유가 이게- 없지 않나요? 아니 이게 무슨 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합동작전 사령부도 창설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한 면만 본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거 대답하라고 채팅창에 있어서 뭐 한 번만 다시 여쭤봐 주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뭘 물어봤죠? 훈련하지 말자고 훈련 못하게 네. 한다고. 네. 그래서 훈련을 안 하나요? 안 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훈련의 목적은 전시를 대비하는 건데, 실탄 훈련을 자제하라는 거는 전시 대비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그죠? 군대 가보셨으니까,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실탄 사격 네. 훈련 해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잘 쏠 수 있습니까? 두 번, 세 번째부터 잘 쏠 수 있습니까? 많이 쏘면 많이 쏠수록 당연히 잘하죠. 그럼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 근데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어떤 깊숙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제가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들으실 그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는 그 범위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깊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범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범위가 늘어나시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갈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은 딱 그거잖아요. 이 나라의 건재함.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멀쩡하고 자유민주주의고 노력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나라. 북한 같지 않은 나라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부정선거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어떤 진실들이 나오고 있는 채널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파급력이 있다면 언젠가 뭐 괜찮은 것들로 좀 증명이 돼서 나오지 않겠나. 맞아요. 뭐 음모론 절대 아닌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아시겠지만 원래 외눈박이 세상에 쌍눈박이가 장애인인 것처럼 맞아요. 소수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시면 부디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는? 공부하신 다음에. 네. 아니 물론 뭐 당연히 신념이 있으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동의가 아니라 그런 건 리스펙할 부분이죠.